그래서 대출이 있으시거나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재무제표 마감 전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요즘 해가 부쩍 짧아졌죠. 해가 부쩍 짧아진 만큼 겨울이 어느새 성큼 다가온 것이 코끝으로 느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12월에는 법인 대표님들이 놓치지 않고 꼭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의 재무제표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월부터 12월을 그 사업연도로 하고 있어 12월이 그 매 사업연도의 마무리가 되는 달이거든요. 12월이 지나면 25년 재무제표를 수정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만이 남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사전 점검할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이 연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말 혹은 10월 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가결산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아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면 매년 수익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분기쯤에서 수익과 비용이 평년과 비슷한지, 작년 대비 많이 늘거나 감소한 항목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거나 대금 지급을 누락하는 실수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누락되는 비용이 없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4분기 예상 수익과 비용을 알고 있다면 3분기 결산 자료에 4분기 예상 순이익 정도만 더해서 그 25년에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를 러프하게나마 계산을 해주시면요. 26년 3월에 납부하실 법인세 부담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4분기 예상 순이익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3분기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1년으로라도 환산을 해서 그 환산이익 기준으로라도 법인세를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라서 매출과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회사라고 하면요. 가결산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저희 법인세는 순이익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때는 작년 정도 법인세 내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는 생각보다 훨씬 큰 법인세에 당황하시게 될 수 있어요. 동일하게 미리 예상 손익을 점검해 보시고 법인세 납부 금액을 산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들이 손익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는 재무상태표상 각종 지표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대표님들께서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의 숫자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의 항목들이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법인의 신용도를 결정짓고 그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사업 완전 초기가 아니면 보통 많은 법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26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항목들도 꼭 미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저희 법인의 신용도를 위해서 특별히 체크해 볼 항목 4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본 잠식은 없는지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자본 잠식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자본 잠식이란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본은 저희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냈던 자본금과 여태까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쌓여온 이익잉여금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요.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저희가 법인이 계속 손실을 내다 못해서 대표님께서 납부하셨던 자본금까지도 다 까먹은 상태, 그냥 순전히 부채로만 굴러가고 있는 법인이라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금융기관에선 좋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자본 잠식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하게 현금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은지, 그러니까 보통 예금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가용한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급여도 나가야 되고 제품 재고나 원재료도 사야 되고 다양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충분한 보통 예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신용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부채 비율이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비율을 산정하는 건데요. 즉 100%를 넘으면 부채가 자본보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납부한 금액 그리고 법인이 얻어낸 순이익보다
밖에서 빌려온 돈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님들이 재고자산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높다는 거는 저희가 제품은 열심히 생산을 하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소리랑 동일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고자산이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금융기관에서는 좋지 않게 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딱 한 가지만으로 신용도가 와장창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다양한 지표들이 모여서 법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다양한 지표들을 모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까지 이제 12월에 점검해 주셔야 되는 항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검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회계 세무는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만 두고 평소 소통하시는 걸 조금 번거로워하시고 귀찮아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잘 작성을 해둬야 대표님께서 향후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때 재무제표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 최우선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상태표나 세금 신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곧 그 회사의 순이익이 적다는 뜻이랑 같거든요.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이 향후 계획을 평소에 충분히 세무대리인과 공유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재무제표가 나오려면 최대 1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 때문에 올해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고 내년 재무제표 신고가 끝난 이후에 넘어가서 신청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기대출이 있다면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는데 손실이 나면 이자율이 굉장한 악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시거나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재무제표 마감 전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가결산에서 검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쁜 대표님들께서 이게 번거로워하시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가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가결산 시점까지 이제 법인 통장 내역도 전달해 주셔야 되고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 내역서, 이자 납부한 내역 등 결산에 중요한 자료를 발송해 주셔야 되는데요. 각 회사마다 결산 시에 받아야 되는 자료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면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대표님들께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전반적인 재무제표 점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에 연락주세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으로 법인의 재무제표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